만약에 쌍꺼풀 모양만 차이가 있고 안검하수가 뭐 동반되지 않은 경우면 사실 한쪽만 해도 돼요. 근데 한쪽만 했을 때 제가 경험상 이렇게 느꼈을 때는 한쪽 하는 분이 더 회복 과정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. 쌍꺼풀 모양이 다른 경우, 한쪽은 약간 뭐 인아웃인데 뭐 한쪽은 아웃이라든가 좌우 차이가 있어서 병원을 이제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많고, 두 번째는 흔히 안검하수와 이제 연관돼서 눈을 뜨고 있을 때 안검하수가 이제 한쪽에만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. 그러면 비대칭, 짝눈으로 느껴지는 거죠. 이 사례는 보면 그냥 쌍꺼풀 라인이 다르잖아요. 안검하수 차이가 있는 눈은 아니고,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속쌍꺼풀이 좀 작게 있어서 주름이 여러 개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, 근데 왼쪽 눈 같은 경우는 쌍꺼풀 선이 일정치 않고 여러 개 주름이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는 거죠. 이런 사례니까 쌍꺼풀 수술을 그냥 이렇게 양쪽을 진행하면서 비슷한 크기로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한 거죠. 이런 경우는 이제 안검하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른쪽 눈은 정상 범위로 눈이 잘 떠지고 있고, 근데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서 이제 덜 떠지고 있는 경우죠. 아까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선천적인 이유고,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좀 후천적인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, 수술을 받았는데 안검하수에 대한 교정이 왼쪽이 뭔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져서 눈의 사이즈가 차이가 나고, 당연히 이제 안검하수가 있는 쪽이 쌍꺼풀이 조금 더 두껍게 보이는 현상도 동반되는 거죠. 오른쪽은 사실 이렇게 크게 뭐 교정할 필요가 없는 모양으로 볼 수 있고,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안검하수에 대한 교정과 쌍꺼풀 라인을 오른쪽처럼 이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안검하수 교정을 하면서 이제 쌍꺼풀을 이제 균형을 맞추는 수술을 한 거죠. 양쪽 하는 게 더 불편할 거냐, 한쪽 하는 게 더 불편할 거냐라고 봤을 때, 만약에 쌍꺼풀 모양만 차이가 있고 안검하수가 뭐 동반되지 않은 경우면 사실 한쪽만 해도 돼요. 근데 한쪽만 했을 때 제가 경험상 이렇게 느꼈을 때는 한쪽 하는 분이 더 회복 과정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헤링의 법칙과 연관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헤링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 안검하수 교정 시 한쪽 했을 때 안검하수가 없었던 쪽이 안검하수가 이제 발생하는 상태로 변할 것이냐, 다 그렇진 않아요. 많은 경우에서 이제 안검하수가 있었던 쪽은 안검하수가 교정이 됐고, 안검하수가 없던 쪽이 안검하수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. 안검하수 양쪽 눈을 다 해야 된다, 한쪽 눈만 해도 괜찮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? 눈꺼풀을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한쪽은 움직이는 정도가 더 크고 한쪽은 작으면 이미 수술 전에 비대칭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뜨는 힘이 약한 쪽을 더 우선적으로 교정을 하게 되는데, 안검하수가 심한 쪽을 교정하고 나서 수술 중에 반대편 눈을 봤을 때 수술 전에 비해서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 양쪽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안검하수는 한쪽이 있다고 해서 한쪽만 교정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그 교정하는 걸로 인해서 반대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수술 중에 같이 교정해 주는 게 맞다. 잘 수술만 돼서 초기에 개선이 잘 이루어졌다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낮죠. 그 다음부터는 잘 유지가 되죠. 저도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. 쌍꺼풀 라인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. 그거를 꼭 교정해야 되냐, 병원에 오신 분은 그걸 대상이 되는 거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사는 많은 사람들은 굳이 수술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실제로 예쁜 연예인의 눈을 이렇게 잘 보시면 좌우 비대칭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이 매력적이지 않다든가 안 예쁘다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. 자세히 봐야만 느낄 수 있는 차이. 그거는 사실 굳이 꼭 수술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.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 밸런스가 깨지는 느낌이 안 좋을 때 정도가 수술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